네, 이번 달 9월 FOMC에서 미 연준 B컷을 단행한 이후에 금리 인하 기조가 확실해지면서 오히려 인하에 따른 수혜 업종,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업종에 주목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었고 ETF 쪽에서 이쪽으로 또 투자금이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또 미국 대선 앞두고 중국의 대체 투자처로 인도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키움 투자자산 운용의 ETF 사업부 정성인 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한 달 만인가요?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한 달이면은 보자. 그러니 얼추 지금 이제 그래요. 부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시장은 저희 매일 짚고 있고 ETF 시장 한번 동향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9월도 역시 ETF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께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어려운 시장이었다.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인트로를 비슷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9월 초에 어쨌든 다소 큰 폭의 좀 하락이 있었고요. 이후에 FOMC에서 B컷을 소화한 이후로는 미국과 국내 증시 자체가 지금 변동성이 달랐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B컷 단행 이후에 지수들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돌파를 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대표 지수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장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여전히 조금 보합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상승 종목들을 좀 보면요. 제가 주간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주간 수익률 상위 탑10 차트를 보시면은 1위에는 타이거 200 철강 소재가 올라와 있습니다. 2위에도 코덱스 철강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만큼 지수는 가지 못했지만 특정 섹터나 테마형 ETF들이 조금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3위에는 지금 금도 계속 연일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네. 이와 더불어서 은도 지금 최고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덱스 은선물이 지금 3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그 외에는 AI 전력과 관련된 전력 인프라 상품들 그리고 조성 관련된 상품들이 수익률 상위에 오르면서 대표 지수가 아닌 이런 테마나 섹터형 상품들 위주로 수익률 상승이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하위 종목도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사실 하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반도체 종목들에 굉장히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연휴 직후에 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자료 영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데 따른 영향으로 보시면은 수익률 하락 상에 보시면은 우리 자산운용의 원 반도체 밸류체인 액티브가 마이너스 6% 가까이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그 외에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도체 네, 이렇게 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ETF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였던 반도체 또 AI 반도체 관련된 상품들이 주간으로는 하락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률을 좀 기록을 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익률 상위, 하위까지 다 살펴보니까 참 투자자분들 쉽지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네. 이제 금리 인하 기조잖아요. 이제 금리 인하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빠르게 이제 성장주라든지 금리 인하 수혜주,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또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를 꼽으면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좀 있긴 한데 대표적인 업종이 지금 제약바이오가 꼽히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업종 중에서도 이제 업황이 좀 좋은 업종들을 아무래도 수혜 업종이라고 꼽을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R&D나 M&A 쪽에서 굉장히 강점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에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앞선 시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생물보안법 지금 이슈가 계속 국내에 있다 보니까 더불어서 지금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이 더욱더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하반기 수익률 ETF 탑10 종목을 좀 뽑아왔어요. 하반기라 하시면 7월부터 해서 지난주까지의 전체 ETF 시장에서 수익률 상위 탑10 종목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일단 1위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바이오 탑10, 그리고 타이거 200 헬스케어. 보시면은 5위까지도 헬스케어 업종들이 계속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도 보시면은 바이오테크 종목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총 10개 종목 중에서 7개 종목이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투자하는 ETF 상품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만큼 국내 지금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업황이 좋은 상태고요. 앞서 말씀드린 생물보안법 이슈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연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들이 포함된 국내 제약바이오 ETF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요런 이런 내용들 갖다가 진행하면서 그거 조심스러운 게 이제 좋았던 거 소개하고 나면은 워낙 그동안에 좋았다 보니 또 바로 계속 들어가주면 좋은데 조금 더 주춤하거나 조정을 거치니까 네. 이제 조심스러워지는데요. 뭐 그 점에서는 이따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인도는 저는 언제 조정오나 하다가 이거 뭐 조정 없이 그냥 계속 가서 완전 닭 줬던 게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아니 지금 이 부장님 보시기에 이거 바이오 헬스 이거 계속 달린다고 보세요? 일단은 업황 자체가 굉장히 네. 좋은 상태고요. 좋은 상태다. 네. 다만 이제 B컷 단행 이후에 그러니까 네. 이전에는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기 때문에 네. 계속 좀 달려왔고 지금 B컷 단행 이후에는 잠깐 숨고르기의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지긴 네.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외환진단에서도 나왔지만은 금리 인하 자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금리 네. 인하의 기조 자체가 연속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의 업황이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 예,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경기 방어 업종에 속하는 네네.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아프다고 해서 약을 안 먹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의 대표 업종이 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은 아마 한동안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수익률 보여주신 거 보니까 뭐 코덱스, 타이거 이런 쪽이 많이 보였는데 저희 키움도 이쪽 ETF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네. 이 바이오 이쪽에 가만 계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탑10에 항상 제가 탑10 자료 준비하면서 긴장을 좀 합니다. 저희 상품이 있나 없나. 또 공교롭게 10위 안에는 못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슬펐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아니 그러니까 뭐 훨씬 좀 객관적으로 보였어요. 네, 자료가. 네.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뭐 제약바이오 쪽 라인업이 좀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그 유전자 혁신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유일 상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세프 FN 유전자 혁신 기술이라는 ETF인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브리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나 뭐 브로노이 같은 업종 기업들이 좀 들어가 있고 하반기 동일 기간으로 봤을 때 약 11% 가까운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5월에 출시한 코세프 의료 AI 이거는 이제 국내에 의료 AI 시장에 선도하는 국내 기업들을 투자하는 상품인데 얘도 한 4.5% 가까이 수익률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빅파마들, 저희가 그 블록버스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빅파마들에 투자하는 상품도 저희가 준비가 돼 있는데 사실은 지수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예. 환율 효과 때문에 좀 전체 수익률은 한 1.5% 정도에 머물긴 했습니다. 환율 효과를 하시면 환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미국 내리는 주식이기 바람에. 때문에 환율이 아, 내리기 예, 때문에 예, 예. 네, 환차손이 좀 일부 발생을 해서 1.5%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듯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에 뿐만 아니라 해외 제약바이오에 투자하는 상품들도 뭐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성과가 좀 양호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 부장님 한번 회사 가셔가지고 저 줄기세포 관련해서도 한번 ETF 한번 만들어 보시죠. 줄기세포요. 예. 아, 저 뭐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저도 깊이까지는 안 들었습니다만 네네. 그 뭐 남들 안 만들 때 한번 살짝 해주시면은 네. 예,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은데 그 뭐 법적인 조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로 열심히 검토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앞서 소장님이 인도 말씀 주셨잖아요. 네. 기다리는 조정 안 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 정말 겁나게 올라가요. 예, 최근에 중국 대체제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밖에 어떤 이유들이 또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중국하고 계속 패권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예.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중국이 단순한 그냥 제조업 강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제조업 강국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너무 핵심 산업들을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중국을 때리는 대타로 어쨌든 생산기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 생산기지로서 바로 선택받은 것이 인도. 이제 뭐 저 베트남 뭐 이런 쪽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거기서 더. 저희가 과거에 미국의 정권을 보면 예. 트럼프 때 베트남이 좀 주목을 받았었고 네.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인도가 아무래도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사실은 베트남과 인도가 두 개 모두 수혜국가는 맞지만은 경제 규모의 격차가 너무 커요. 예. 사이즈 자체가 예.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인도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모디 정권이 지금 3기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올해 3기에 들어섰는데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핵심이 바로 그 제조업을 25%까지 육성하겠다 이 얘기인데 지금 그와 더불어서 결국 인도 시장 자체가 제조업 중심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애플 같은 기업들은 이미 인도에서의 생산 비중, 아이폰 생산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의 FDI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도의 증시 자체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인구 자체도 중국을 지금 뛰어넘었기 때문에 예.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과 또 영어를 좀 잘해요 인도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네, 인도 사람들이 똑똑하다라고 되게 맞아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노동력이 굉장히 양질의 노동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이제 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조정이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제 기억에 조정이 안 와요. 조정이 23년 1월에 조정이 온 이후에 지금 조정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인도 시장의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머징 내에서도 지금 MSCI 비중 자체가 중국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경제 성장률이나 EPS 증가율만 보더라도 이미 코로나 이후에는 중국을 지금 제끼고 이미 중국보다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뭐 2년 동안에 최근 2년 동안에 46% 올랐고 금년 들어서만도 17.5% 올랐어요. 인도 지수가. 이쯤 되면 이제 달리는 코끼리 올라타자. 이게 이제 인도라서 달리는 코끼리인데 뭔 코끼리가 달리는 속도가 치타예요. 네. 이렇게 빨리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 싶은데 그러면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아직도 인도에 부가 있다 싶으면은 직접 투자하기는 어렵고 ETF 타면 되겠네요. 네. 사실 그 과거 30년 차트를 이제 글로벌리 각 국가들의 30년 차트를 이거 보면 기술적 분석이 안 통해요. 네네. 예. 그 유일하게 나스닥 지수의 수익률을 능가하는 게 인도의 지수인데요. 그 달리는 코끼리 너무 빠른 코끼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잘 올라타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인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하는 방법을 보면은 일단 직접 주식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중개를 하는 증권사가 없다 보니까 직접 주식은 불가하시고 이제 펀드나 ETF를 통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ETF가 좀 편의성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 뭐 인도 관련 ETF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ETF가 2014년에 상장을 하면서 유일한 ETF였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이상 상품이 상장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아직은 이제 이머징 국가다 보니까 대표 지수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방법을 저희는 이제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합성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1년 수익률이 약 24% 그리고 상장 후 수익률이 약 157%. 저희가 10,000원에 상장했는데 지금 25,700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그러다 올랐네요. 보니까 이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유일하게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장 ETF를 추천을 안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에 상장된 iShares MSCI 인디아 ETF가 있는데 보수가 굉장히 비싸요. 65bp인데 국내 투자하는 ETF들이 대부분 30bp 언더이기 때문에 국내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방법을 권유를 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뭐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 코덱스 인도 타타그룹과 같은 대표 지수 외에도 뭐 섹터나 특정 그룹들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 좀 다양한 투자 수단이 제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